1억 원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지난 2008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셨는데요. 회장님만의 성공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인가요? 고객들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블루오션을 먼저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앞서서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그런 자세.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되 순간적인 판단력과 거기에 따른 냉철한 그 어떤 분석력을 같이 곁들여가면서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회장님만의 그 전략, 노하우를 지금 공개해 주셨어요. 회장님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한인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유럽 한인 총연합 회장, 세계 한상 대회장 뭐 두루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뭐 유럽 현지에서는 뭐 정말 그 통찰력 하면 회장님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지금 참 기업들이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혁신 사례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에서의 전쟁,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인도가 파키스탄을 또 이렇게 공격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서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엄청 높이 함으로 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지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잡으면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그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강한 중소기업이라는 히든 챔피언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자본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정보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뭐 아까 말씀하신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어디를 나가든 간에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들이 있다 이거죠. 그게 저희 올드옥타 회원들이다. 왜? 우리 회원들은 그 나라에 151개 도시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옆에 다른 바이어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바이어들이 시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한테 우리가 투자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같이 판매 그 조직을 그 나라의 가치 합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의 그 협력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시장을 개척을 염두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경영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정보죠,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발짝 늦으면 도태하게 되거든요, 최대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력을 가지고 그에 맞게 발빠르게 기술 개발을 한다랄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다랄지 하는 그런 것들이 노력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국내 시장은 정말 작잖아요. 세계로 눈을 돌려야 된다. 거기에서 꼭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이 있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그 얼마 전에 중국이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 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낭패하고 온 그런 업체들도 많고, 수출을 했는데 수출이 한순간에 막힌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가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최근에 제가 이렇게 유럽 중국 시장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한국과의 그 어떤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해요. 중국 중앙 정부도 지금 잠시 비자 면제 조치를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싶다라는 제스처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 또 다른 시장에 하나가 있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 전쟁에 대한 거는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미국과 서방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경제 제재는 품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민감한 제품, 어떤 군수 문자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그런 그 민감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요 근래 뜨고 있는 K-푸드, K-뷰티, K-메디칼, 뭐 K-텍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K-팝 관련된 여러 가지 일반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 시장 자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그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비즈니스 영역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가 다 어렵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정확히 쳐다보면은 아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살짝 벗어나서 그 위기를 정확히 보면은 분명히 길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큰 기회가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잘 노려라라는 네. 그 사업가로서의 그 냉철하고 예리한 그런 또 판단력까지 전해주셨습니다.